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사초의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요약 통계 함수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 통계 함수라는 것은요, 따로 명칭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지었어요. 그래서 어떤 표를 근거로 서머리 요약해주는 그런 함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표가 있는데 여기서 뭐 조건에 일치하는, 예를 들어서 직위가 과장인 나이의 합, 또는 과장인 인원수, 나이의 평균, 또는 나이 최대값, 기본급의 최소값, 그렇게 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대 기본 함수가요, 이렇게 앞에서 배운 것처럼 5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조건을 만나서 조건에 일치하는 개수, 그때 count if, sum if, 조건에 일치하는 평균이면 이제 합이면 sum if겠죠. 이렇게 3개의 함수하고요. 조건을 이제 1개 이상 사용하는 게 count ifs, sum ifs, average ifs인데요. 이 6개의 함수요. 요거를 이제 저랑 공부하실 때는 요약 통계 함수다. 그렇게 좀.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이렇게 있는 5개. 표준 편차하고 분산은 제가 뺐습니다. 잘 이제 사용을 좀 안 하기 때문에 좀 뺐고요. 그 다음에 1급에 나오는 dlookup이라는 커만 함수가 있어요. 그 dlookup은 이 안에서 좀 설명을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강사는 이렇게 6개 하고 이렇게 6개를 이제 요약 통계 함수다. 그렇게 표준 편차하고 분산은 좀 뺐고요. 예. 그러면 이제 먼저 데이터베이스라는 함수부터 먼저 D로 시작해서 데이터베이스거든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제 첫 행의 제목이 있고요. 데이터 나열이 세로로 길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천열의 제목이 있고 데이터 나열이 오른쪽으로 길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첫 행의 제목이 있어야 된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ifs로 끝나는 또는 if로 끝나는 함수를 좀 쓰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count if, sum if, average if. 그래서 이제 좋지는 않지만 나열 방향에 관계없이 쓰는 것이 ifs 함수고요. 위에서 아래로 나열될 때 데이터베이스를 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인수는 3개인데요. 그 첫 번째 인수는 전체 범위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함수 중에서 제목이 좀 포함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3부터 G15가 전체 범위고요. 그 다음에 계산할 열번호라고 하고요. 그리고 조건을 사전에 셀에 입력해서 그 조건을 가지고 세 번째 인수에다가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직위가 부장이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부서명이 영업부, 직위가 부장이 아닌 부서명이 영업부가 아닌, 여기 같은 경우는 문자, 여기는 이제 숫자 조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조건을 직접 나열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영업부의 실적액의 합계다 그러시면은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간략하게 뒷섬이겠죠. 그래서 전체 범위를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합계니까 뒷섬 썼고요. 합계 범위가 실적액이잖아요. 그럼 앞에서부터 1, 2, 3, 4, 5, 6 해서 6열을 쓰는 거죠. 이렇게. 또는 이제 제목셀을 찍어도 됩니다. 6이라고 써도 되고요. 참고로 제목을 이렇게 찍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6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을 쓰신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이제 열심히 쓰신 아까 있죠?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첫 번째가 이제 인수의
전체 표범위 첫 번째 인수, 두 번째는 계산할 열번호 또는 계산할 이제 그 C3부터 C4 잡은 이유는 똑같이 있을 때는 여기를 잡아도 되고요. 여기를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편한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를 좀 전에 한 것처럼 6이라고 써도 되고요. 실적액이라고 셀 주소를 써도 결과가 똑같으니까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 부장들의 나이 평균이다 그러면 D 에버리지를 쓰고 똑같아요. 예, 나이가 사열이니까 사열을 쓰시고 부장이니까 조건이 여기다가 이렇게 쓴 거죠. 제가 영업부의 최대 실적액이다 그러면 Dmax 똑같습니다. 영업부가 여기 있어도 쓰고 되고 여기 있어도 되니까 뭐 본문 안에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추가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보시면은 최소 실적액이니까 실적액의 최소값이니까 D민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얘도 여기 썼는데 뭐 그죠? 그래서 영업부 그냥 최대값이면 뭐 550 또는 670 이렇게 나오겠죠. 670. 근데 550이 나온 이유는 조건에 일치하는 최대. 최소값이면 210인데 조건에 일치하는 190인데 270이 나오는 거죠. 이게 조건 플러스 합 평균 최대 최소다. 또 실적액이 500 이상인 인원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이게 조건이거든요. 500 이상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디카운트 A나 디카운트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디카운트는 조심하실 게 개념만 빨리 잡아 드릴게요. 여기를 숫자열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나 5나 6을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1, 2, 3 또는 7을 잡았다. 그러면은 문자를 못 셉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숫자열만 잡아야 되고 디카운트 A는 숫자 문자 아무거나 다 세니까 뭘 1을 쓰든지 2 쓰든지 1번부터 7번까지 아무거나 쓸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디카운트라는 함수는 원래 카운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빈 셀을 제외하고 숫자 셀을 세는 게 카운트지 않습니까? 카운트 A는 보시는 것처럼 빈 셀 제외하고 숫자도 세고 문자도 세고 논리값 오류값까지 다 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이 좀 차이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름이 최동민인 사람, 최동민이 있나요? 최동민. 잠시만요. 이거를 좀 바꿨어야 되는데. 자, 이름이 최동민인 사람의 나이가 얼마인가요? 29죠. 그래서 조건에 일치하는 다른 열의 값을 가져다가 표시한다. 그래서 Dget. get이 이제 가지고 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get이 원래 데려오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건을 이렇게 최동민이라고 쓰고 이렇게. 근데 이제 일치할 때는 하나만 있어야지 최동민이 두 개 있으면 먼저 온 값만 찾고 아래 있는 값은 못 찾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dget 같은 경우는 이제 값이 하나만 있어야겠죠. dget. 조건에 일치하는 다른 필드의 값을 가져다 표시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고요. 사열을 표시해라. 그래서 4를 표시한 거고, 만약에 이제 그 직위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2열이니까 2를 써보면 이제 직위가 나오겠죠. 이렇게 최동민 사원이요. 그죠? 그래서 조건에 일치하는 값을 다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온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번에는 완전 일치가 아니라 부분 일치예요. 그래서 조건이 한 개 있을 때는 꼭 이제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완전 일치를 구할 건지 부분 일치를 구할 건지. 그래야 통계가 제대로 나오겠죠. 예를 들면은 이름이 2로 시작하는 직원 수를 구한다. 그러시면은 2는 같고 나머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능 문자를 사용해서
이별이라고 쓰면은 이로 시작하는 이 만능 문자가 대체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어떤 문자든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별미는 반대로 민으로 끝나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름에 홍을 포함하는, 그러면 이제 홍이 앞에 있어도 되고 중간에 있어도 되고 끝에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세 명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원리는 똑같은데, 그죠? 예, 계산열도 똑같죠. 디카운트에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조건을 입력하는 방법이 완전 일치가 아니라 부분 일치의 만능 문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만능 문자를 안 쓰는 방법도 있는데 수식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따로 제가 정리를 한번 더 시간이 되면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은 계략적인 것만 먼저 아셔야 거기서 진화를 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조건이 2개 이상인 경우에요. 조건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조건의 상관도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상관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조건이 하나가 나오고 2개가 나왔다. 그러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지, 아니면 어느 한쪽만 만족하고 다른 한쪽은 만족을 안 하는지, 이것을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되면은 이걸 우리말로 이제 동시만족, 영어권에서는 AND 조건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하면 어느 한쪽만 만족하면 우리말로 선택만족, 5어니까 이것을 컴퓨터한테 인식을 좀 시켜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함수도 AND 함수가 있고 OR 함수가 있듯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멘트가 오면 이고 이며 이면서 중에서 모두 뭐뭐인, 그럼 사람들은 이걸 AND 동시만족으로 파악을 하시고, 컴퓨터는 눈이 없으니까 조건을 같은 행에다 입력해라. 그러면 이게 AND의 역할을 하는 거다. 이거나 또는 과와 어느 하나라도, 이런 멘트가 오면 이것이 OR 선택만족이니까 조건을 반드시 다른 행에다 입력해라. 그러니까 부서명이 영업부이거나 부서명이 영업부 또는 실적액이 500 이상, 그렇게요. 이해가시나요? 이제 이런 것도 표현이 되죠. 이렇게 직위가 사원이거나 부장인, 그러면 직위가 사원과 부장인, 그렇게 해서 가나 와가 오니까. 또 점수가 뭐 세 과목이 있는데 어느 하나라도 70 이상인, 얘는 이제 점수가 세 과목이 있는데 모두 70 이상인, 같을 때 비교값이 같을 때 이런 표현을 하니까요. 다른 행 OR, 같은 행 AND, 이걸 꼭 명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건 범위는 그대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얘도 그대로 잡으시면 되고요. 이며 이고 이면서 중에서 실적액이 500 이상 중에서 근무지가 본사인, 다 똑같은 말이다, 그 말이죠. 이면서 이며, 이런 멘트를 좀 잘 좀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나, 그래서 다른 행에다가 써야 되고요. 사원이거나 가장인, 이것도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나눠서 써도 되고요. 조건이 하나의 열에 2개가 나오면 이렇게 합쳐서 2개를 합쳐서 한 열로 써도 결과가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도 307, 이렇게 해도 307이고요. 그래서 조건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상관도 분석을 하시고, 조건이 하나 있을 때는 완전 일치인지 부분 일치인지를 판단하셔야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즉 비교 연산식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영상을 좀 강좌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단은 간단하게 이런 거구나 정도만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